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미디어 비평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종편이 개국한 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종편 출범 10년, 언론 지형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새 참 10년이네요. 네, 종편 출범할 때 법안 통과부터 참 우리 사회에 논란이 표출되면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렇죠. 출범 당시부터 법 개정 과정이나 선정, 특정 언론 편중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억이 희미하겠지만 종편의 출범은 국회 날치기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네. 당시 언론계와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2009년 2월 현재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상정했던 신문 방송의 겸업 허용을 인정하는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종편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 결과 이제 선정된 종편 4개사가 2011년 12월 1일 이제 이른바 공동 개국 축하쇼를 열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사장인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는요, 종편 특혜를 규탄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간 언론노조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 일간지는 일일자 일면에 항의의 뜻으로 백지 광고를 실기도 했어요. 종편 출범이 미디어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과 거대 보수 매체 여론 독과점을 심해할 것이라는 입장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개국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또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함께 시작됐던 종합편성 채널. 이 처음에는 대부분 신문사들에게 이 종편을 허가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편인데 보도 채널과 별반 차별화되지 못한 콘텐츠로 비판이 일기도 했고요.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상대적으로 조용히 10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선과 국회에서 당시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 12월 1일자 조용한 개국 10년 여러 부작용에도 종편은 웃는다 뉴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편 개국 10년이 조용한 이유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이미 출범한 거대 언론인 종편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서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 반영된 것이란 비판도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종편이 이젠 시청자들의 생활에 안착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종편사들은 언론사가 이제 대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 부분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네. 초기 혼란을 딛고 안착하면서 JTBC 같은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사건, 미투 폭로 과정에서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죠. 실제 지상파 방송 뉴스를 앞지르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영향력도 더 크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네. 최근에도 이런 뉴스 부분의 강세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TV조선의 메인 뉴스의 시청률이 MBC와 SBS 메인 뉴스의 시청률을 올해 1월에 처음 앞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고무된 종편이 오락, 버라이어티, 드라마 제작에 나서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른바 트로트나 가요 경연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종편의 시청률도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이제 광고비도 큰 변화가 확인되었는데요. 앞서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 광고비 중 지상파 점유율이 2012년에 53.2%에서 작년인 2020년에는 32.74%로 떨어졌어요. 네. 이에 비해 종편 그 4개사는 4.59%에 불과했는데요. 8년 만에 17.85%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지난 10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종편 출범 당시에 많이 반대를 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랬던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종편 입장에서는 TV 광고비를 상당 부분 잠식하면서 성공적인 10년을 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네. 하지만 애초에 이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신문사 빅3가 모두 이 종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러면서 사실은 어떤 좀 보수적이고 편향적인 보도를 많이 우려했었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종편 시청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난 건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당초 우려했던 점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낮 시간 방송과 50대에서 70대에 집중한 편성 내용이 안방 시청자들에게 소구했던 점이 종편 입장에서는 이제 성공적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논의의 대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크게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종편 4개사가 새로 방송이 되면서 미디어 다양성이란 취지에 걸맞는 공론장 활성화에 긍정적이냐는 부분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즉 양적인 증가가 있었는데 언론 환경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종편이 이제 사회적 공적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데 여전히 건강한 공론장 형성보다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경쟁과 분열적인 모습이 더욱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수층에 소구하는 보도 내용들이 좀 건강한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좀 배타적이고 분열적인 여론을 부추긴다 이렇게 평가하신 건데 이렇다 보니 좀 자극적인 보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심의에 지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게 이제 두 번째 지점인데요. 네. 방송 콘텐츠의 질적인 저하와 오보, 허위 보도 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재 통계만 봐도요.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TV조선은 법정 제재가 78건, 네. 행정지도가 403건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심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허위 정보인 가짜 뉴스가 종편에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어서 네.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요. 네. 유명한 사건이죠. 2013년에 채널A가 보도한 5.18 북한군 개입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편발 오보, 허위 보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정 당시에도 역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서 지적하신 대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이런 보수 매체들이 주도하는 종편이 모두 선정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회의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종편에서는 깨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쪽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이념적 갈라치기가 24시간 뉴스와 시사쇼 등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이에 종편 심사 제도를 신고제로 바꾸어 경쟁을 좀 유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아직 사회적 논의는 초보적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방송사들이 개국 10주년 되면요, 심포지엄, 네. 세미나 이런 거 열어서 지난 10년을 좀 평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을 좀 새로 제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네. 그런 움직임들이 있나요? 사실 이번은 상당히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10년 됐으니까 일단 지난 10년은 앞서 교수님께서도 평가하셨지만 성공적인 것 같다. 종편 네.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지적된 문제들도 같이 좀 논의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라보고요. 다른 소식인데 최근에 진중권 교수의 SNS 내용을 그대로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이 주의 조치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이 네. 유튜브나 이런 소셜미디어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소리가 사실 요즘 많이 커지기도 했는데 지금이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인용 보도에 대해서 가해진 심의 결정에 좀 관심이 쏠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산하 기관인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기관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넷 뉴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 관련 뉴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합뉴스 그 11월 16일자 그 뉴스인데요. 그 선관위 이재명 비판, 진중권 발언 인용한 보도의 주의 조치 뉴스에 따르면요.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나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한 일부 언론이 주의 그리고 공정보도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즉 소셜미디어상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비판 인용은 특정 후보 유불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사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합법화가 되었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소셜미디어상의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 뉴스에 대한 조치인 겁니다. 네. 사실 요즘 뉴스의 대부분이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이 개인 SNS에 유명 정치인이나 아니면 평론가, 뭐 진중권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올린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네요. 네, 그렇죠.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뭐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과거에는 이제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에서 이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데 선거일 180일 이내에는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전면 허용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일부 언론사들이 소셜미디어 상의 정보나 개인 의견을 어떤 사실 확인이나 검증, 뭐 취재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옮겨서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뉴스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네. 자칫 개인의 의견이 과장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가짜 허위 정보가 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서도 특정 농객의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인용했다면 일방적인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좀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네. 인용 보도라고 하더라도 허위나 과장, 비방까지 그대로 보도하는 건 문제다. 이런 지적과 함께 그 소셜미디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더라도 뭐 상응하는 반론을 제시한다거나 뭐 객관적으로 인용하는 형태로 전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언론사가 특정 후보의 편을 들거나 반대하는 방향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이 대선 전국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또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한 이런 소셜미디어 의견을 반론권이나 어떤 추가 취재 없이 일방적으로 옮기는 보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저희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의 이제 그 언론사들이 그대로 인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좀 언론이 저널리즘의 가치를 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표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기사화되기 위해서는 그 언론 차원에서 검증, 추적, 뭐 이런 논리적, 과학적 근거가 이제 보완되어야 하는데 네.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옮겨쓰기 보도는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육학부 교수였습니다.